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명자는 이기훈과 마주쳤습니다. 이기훈이 각 테이블을 돌며 입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명자의 테이블에 다가왔을 때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기훈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이기훈은 곧 다른 테이블로 향했고 명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명자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이기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이기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여전히 그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려, 명자야. 명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 그 사람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애틋하고도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침 햇살이 하얗게 칠해진 벽면을 따뜻하게 비추는 요양원 2층 복도입니다. 복도 끝방에서 오명자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올해 76인 명자는 다른 입소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며칠이지? 명자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보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직접 표시해 놓은 것들이었죠.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이렇게라도 버티는 내가 좀 기특하기도 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아직 생기가 있었죠. 명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에서 명자는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 풍경을 보는 것이 좋았거든요. 요양원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국화가 한창이었죠.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조용히 식사를 하거나 간혹 중얼거리곤 했는데 명자만큼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간병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간병사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명자 어머님.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럼 오늘도 10시에 나갈까요? 물론이죠. 어머님 산책 시간은 꼭 지켜드릴게요. 명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죠. 그리고 점심 후에는 꼭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기억을 붙잡아 두는데 도움이 된다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산책길에서 명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죠. 그런데 문득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늘을 본 기억이었죠. 따뜻한 손을 잡고 서 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분명히 중요한 기억 같은데
흐릿하게만 떠오르는 것들 말입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만 보이는 과거의 조각들이었죠. 점심 식사 후 미술 시간입니다. 명자는 물감을 푹 묻힌 붓으로 하얀 도화지에 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 꽃잎, 초록색 줄기, 그리고 파란 하늘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깔들이 참 예뻤거든요. 명자 어머님,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어떤 꽃인가요? 동백꽃이에요. 참 예쁘죠?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백꽃을 그렸는지는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을 뿐이었거든요. 동백꽃을 그리면서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요양원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들과 간병인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명자는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원장님이 바뀐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다음 주부터 새 원장님이 오신대요.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젊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꽤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던데. 명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원장이 바뀐다니. 별로 큰 일은 아닐 것 같았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요즘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 상황에서 익숙한 환경마저 바뀐다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명자는 침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쓰는 일기였죠. 펜을 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산책도 하고 그림도 그렸다. 새 원장님이 온다고 하니 조금 걱정된다. 하지만 괜찮을 것이다. 나는 아직 정신이 또렷하니까. 일기를 쓰고 나서 명자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떤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기다려 명자야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명자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였는지, 왜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누구였을까? 명자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요양원 대강당에 모든 직원들과 입소자들이 모였습니다. 새 원장을 소개하는 자리였거든요. 명자도 휠체어를 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죠. 오늘 새 원장님을 뵙는군요. 옆자리 할머니가 명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떤 분일까요? 명자는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요즘 들어 부담스러웠거든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간호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푸른솔 요양원에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노인 의료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이십니다.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반백인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명자는 무심코 새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 이기훈. 명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죠. 기훈. 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5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사람일까요? 이기훈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명자를 향해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이기훈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역력했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이 요양원의 운영을 맡게 된 이기훈입니다. 이기훈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금 쉰 목소리였지만 명자는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5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인 전문 병원에서 일해왔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훈은 전문적이고 차분한 어조로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자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기훈이 일부러 명자 쪽을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자도 기계적으로 손뼉을 쳤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필 이곳에, 하필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나다니. 소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간병사가 다가와 명자를 부축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기훈도 명자를 봤을 텐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명자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림 시간에도 붓을 제대로 들 수 없었죠.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명자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오후 내내 명자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이기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원들과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 환자들에게 인사하는 목소리, 모든 것이 옛날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명자는 이기훈과 마주쳤습니다. 이기훈이 각 테이블을 돌며 입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명자의 테이블에 다가왔을 때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기훈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이기훈은 곧 다른 테이블로 향했고 명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명자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이기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이기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여전히 그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려, 명자야. 명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 그 사람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명자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묻어뒀던 그리움과 원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일은 또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명자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기훈이 원장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그동안 이기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 점심 식사 때, 오후 진료 시간까지 이기훈은 철저히 명자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이기훈은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당에서 명자의 테이블 근처로 오지 않았죠. 심지어 명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다른 직원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명자는 그런 이기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피하는 걸까? 명자는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이기훈이 간병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하지만 명자 앞에서만큼은 딱딱하고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명자는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김 간병사가 명자를 휠체어에 태워 진료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명자 어머님, 진료받고 나오시면 제가 모시러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명자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젊은 의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기훈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자의 진료 기록지가 펼쳐져 있었죠. 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해주시는 건가요? 명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기훈은 명자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죠.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의사를 불러드릴게요. 기다려요. 명자가 이기훈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죠. 이기훈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이기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진료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갔죠. 명자는 이기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하지만 그 사이에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왔어?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이기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선을 명자에게서 피해 창밖을 바라봤죠. 명자의 질문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야, 나는 50년이야, 50년. 나 혼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서러움과 원망이 터져나왔죠. 기다리라고 했잖아. 사진 뒤에 써놨잖아. 기다리라고. 그런데 왜 안 왔어? 왜? 이기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질책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기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답이야? 명자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기훈의 시선이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나를 똑바로 봐. 도망가지 말고 내 눈을 봐. 이기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말 못할 사정이 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명자야, 제발.
제발 뭐, 또 조용히 넘어가라고, 또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진료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죠. 이기훈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는 다음에 다시 받으세요. 이기훈은 그 말을 남기고 진료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명자는 혼자 남겨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기훈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썼습니다. 그 사람의 말 못할 사정이란 대체 뭘까?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걸까? 잠이 들어서도 명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기훈과 함께 걷던 길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기훈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이 보였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꿈속에서도 명자는 이기훈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더욱 지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더욱 가물가물했습니다. 어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도 선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기훈에게는 분명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명자는 그 진실을 알아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의 대화 이후 명자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이기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까 하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명자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올 때 가져온 낡은 가방을 뒤지고 있었죠. 혹시 옛날 일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가방 맨 아래 구석진 곳에서 명자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딱딱한 종이 같은 느낌이었죠.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반으로 찢어져 있었고 안에 든 편지지도 몇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명자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노란 빛이 도는 종이에는 낡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몇 조각을 맞춰보니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명자에게 편지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가 이기훈이 쓴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명자는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글씨는 분명 이기훈의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기훈이 쓰던 바로 그 글씨체였죠. 너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내가 돌아오면 꼭. 여기서 편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알 수 없었죠. 명자는 다른 조각들을 더 찾아봤지만 이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키고 싶었다고? 나를? 명자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씨체로 봐서는 50년 전에 쓰인 편지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어떻게 갖고 있게 된 걸까요? 왜 찢어져 있는 걸까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죠. 그 남자 편지는 다 버렸다. 명자야, 너는 그런 사람과 엮이면 안 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이기훈의 편지를 가로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편지는 어머니가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것일 수도 있었죠. 명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훈이 떠난 것이 명자를 버린 게 아니라 명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동안 이기훈을 원망했는데 사실은 명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 어머님, 간식 드시러 가실까요? 젊은 간병사 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편지 조각들을 숨겼죠. 아, 네. 잠깐만요. 박수진은 명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뭔가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박수진은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도 명자를 각별히 챙겨주던 간병사였거든요. 어머님, 혹시 원장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요즘 원장님이 어머님을 피하시는 것 같던데. 명자는 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 간병사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수진 씨, 비밀인데. 원장님과 저는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요. 정말요? 그럼 반가우셨겠네요. 그런데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요. 50년 전에 헤어진 사이거든요. 박수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원장님이 어머님을 위해 뭔가 해주신 일이 있는지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박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매년 이 요양원에 익명으로 기부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 기부금이 항상 어머님의 병실 관리비와 똑같은 금액이었거든요.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기훈이 자신을 위해 몰래 기부를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 요양원에 들어오시기 훨씬 전부터요. 명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훈이 자신을 잊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무장님이 실수로 말씀하셨어요. 새 원장님이 그동안 기부해 주신 분이라고요. 명자는 박수진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기훈이 정말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멀리서 지켜봐왔던 것일까요? 수진 씨,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박수진이 나간 후 명자는 다시 편지 조각들을 꺼내봤습니다. 이제 이 편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지 조각을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그동안 이기훈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기훈이 피하려 하는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거든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박수진이 해준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기훈이 10년 동안 익명으로 기부를 해왔다는 것, 그 금액이 정확히 자신의 병실 관리비와 같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명자는 요양원 정원에 혼자 나와 있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방 안에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벤치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야. 돌아보니 이기훈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기훈 씨. 명자는 이기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앉아도 될까? 이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명자가 거절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훈이 명자 옆에 앉아둘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원에는 가을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요양원 건물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죠.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줄 알아. 이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게. 50년 전에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명자는 이기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 얼굴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명자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채를 쓰셨어. 이기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했죠. 얼마나 많은 돈인지도 몰랐어.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 그런데 갑자기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이기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공포가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어.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와. 너까지 잡혀갈 거라고 했어.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이기훈은 자신을 걱정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사람들이 너를 건드릴 거라고 했어. 내가 도망가도 소용없다고, 너를 잡아서 나를 찾아내겠다고 했지. 이기훈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50년 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차라리 내가 혼자 사라지는 게 나았어. 너만큼은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거든. 그런데 어디로 간 거야? 어떻게 살았어?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일본으로 갔어. 불법으로. 배를 타고 몰래 건너갔지. 이기훈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건설 일을 했어. 불법 체류자라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없었거든. 하루 종일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밤에는 컨테이너에서 잤어. 명자는 이기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고생을 혼자 견뎌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돈도 제대로 못 받았어. 불법이니까 신고할 수도 없었고,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 없었지. 경찰에 잡힐까 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기훈의 손을 보니 여전히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10년을 그렇게 살았어. 사채를 다 갚을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어. 왜 편지라도 보내지 않았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명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서운했거든요. 편지는 보냈어. 많이 보냈지. 이기훈이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 돌아왔어. 내 어머니가 받지 않으셨나 봐. 나중에 알았지만 내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셨더라. 명자는 찢어진 편지 조각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가로채서 찢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널 더럽고 무서운 세상에 끌고 가기 싫었어. 내가 그런 걸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날 잊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명자야. 정말 미안해. 50년 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왜 혼자 다 안고 살았어. 명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왜 내게 한마디만이라도 하지 그랬어. 나도 같이 견딜 수 있었는데. 명자야. 혼자 그 고생을 다 하면서 나는 왜 빼놓고. 명자와 이기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5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죠. 사랑했어, 명자야. 지금도 사랑해. 이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명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명자야. 명자가 이기훈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이기훈은 쓰러진 명자를 급히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요양원의 의료진들이 모두 달려나와 명자를 침대에 눕히고 검사를 시작했죠. 이기훈은 의무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거든요. 원장님, 큰 이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일시적 실신으로 보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기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혈압이 조금 불안정하거든요. 이기훈은 명자의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명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기다렸죠. 창백한 얼굴이 평소보다 더 작고 여려 보였습니다. 새벽 3시쯤 명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죠. 명자야, 정신이 드니? 이기훈이 명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이기훈을 바라봤지만 표정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죠? 명자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기훈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것 같았거든요. 명자야, 나야. 기훈이야. 기훈이요? 명자는 이기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오늘이 몇일인지 기억나니? 오늘이요? 잘 모르겠어요. 여름인가요? 명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밖은 가을밤이었죠. 나뭇잎들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의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헷갈려 했고 요양원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기훈의 얼굴만은 기억하는 것 같았죠. 당신은 참 많이 울던 사람이었지? 명자가 이기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말이었지만 정확했습니다. 이기훈은 어젯밤에도 그리고 50년 전에도 명자 앞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 맞아. 나는 내 앞에서 많이 울었지. 이기훈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자가 기억을 잃어도 감정만은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왜 울었던 거죠? 무슨 슬픈 일이 있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해서. 그래서 울었어. 명자는 이기훈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이기훈은 명자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명자는 이기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죠. 다른 입소자들은 명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명자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수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죠? 왜 여기 있는 거죠? 명자가 박수진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박수진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님은 명자 어머님이시고 여기는 푸른솔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그럼 제가 아픈 건가요? 조금 아프시긴 하지만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오후에 이기훈은 명자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명자는 걸으면서 주변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했죠. 여기 꽃들이 참 예쁘네요. 내가 좋아하던 동백나무야.
이기훈이 동백나무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동백꽃.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오른 듯 미소를 지었죠. 동백꽃,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기훈은 명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있다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녁이 되자 이기훈은 명자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냥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기훈은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동백꽃 한 송이 여인아 너의 향기에 취해봤나? 오래된 트로트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기훈과 명자가 함께 자주 듣던 노래였죠. 명자는 이기훈의 노래를 듣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동백꽃 한 송이가 바람에 떨어져도 내 마음 당신 곁에 남아있어요. 이기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가 노래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노래를 알지? 명자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상해요. 이기훈은 명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나 봐. 명자는 이기훈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이기훈은 명자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명자가 여전히 자신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밤이 깊어가자 이기훈은 명자 곁에 머물렀습니다. 명자가 잠들 때까지 조용히 지켜봤죠. 명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명자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자신의 나이를 기억했지만 화요일에는 그것도 헷갈렸죠. 수요일에는 밥을 먹었는지도 잊어버렸고 목요일에는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금요일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뒤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기훈은 그런 명자를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원장실에서 명자의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명자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박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기훈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안 좋은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집에 가야 한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서 저게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기훈은 급히 명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앉아 이불 속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었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뭘 찾고 있어, 명자야?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갔죠? 아까까지 여기 계셨는데. 명자의 어머니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죠.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장 보러 나가셨어. 곧 오실 거야. 이기훈은 명자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해봤자 명자만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정말 오실까요? 명자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자의 머리를 정리해 줬습니다. 점심시간 명자는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을 흘리기 일쑤였죠. 옷에 음식이 묻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기훈이 옆에서 도와주며 한 술씩 떠먹여줬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명자가 이기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기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이기훈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이기훈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죠. 오후에 명자는 복도를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같은 곳을 계속 맴돌았죠. 때로는 벽에 대고 말을 걸기도 했고, 때로는 지나가는 간병인들에게 길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가요? 집에 가야 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기차는 몇 시에 있나요? 간병인들이 명자를 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명자는 거부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어머니가 기다려요. 늦으면 걱정하실 거예요.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아니에요.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에요. 제 집은 따뜻한 곳이에요. 명자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죠. 다른 입소자들도 놀라서 방에서 나와 봤습니다. 이기훈이 달려와서 명자를 진정시켰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아시는 거죠? 명자가 이기훈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이기훈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우시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이기훈은 명자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죠.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명자는 창가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표정이 평온해 보였죠. 흩날리는 꽃잎을 따라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벚꽃을 보는 명자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벚꽃을 좋아하니? 이기훈이 명자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이기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요. 뭔가 그리운 느낌도 들어요. 그때였습니다. 명자가 갑자기 이기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평소와 달리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죠? 명자가 이기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눈빛도 평소와 달랐죠. 명자야? 이기훈이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맑고 따뜻했거든요. 마치 치매에 걸리기 전에 명자 같았습니다. 기훈아. 명자가 이기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한 발음이었죠. 이기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훈아.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잊지 않았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 이기훈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50년 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야. 사랑했어, 기훈아.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었어. 원망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어.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기억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했다는 걸 기억할게요. 이기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를 꼭 안고 오열했죠. 명자야, 나도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명자가 이기훈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오후 명자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기훈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명자의 얼굴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몇몇 입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기훈은 명자의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명자야, 이제 편히 쉬어. 50년 동안 혼자 견뎌줘서 고마웠어. 이기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명자도 이기훈을 기억해줬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후 이기훈은 명자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명자가 남긴 물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화장품, 그리고 그림 도구들이 전부였죠. 서랍 속에서 이기훈은 명자가 그린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동백꽃 그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걷는 그림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뒷모습이었는데 남자의 키와 체격이 이기훈과 비슷했죠. 여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명자가 젊었을 때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그렸을까? 이기훈은 그림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가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기훈을 그리워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림 뒤에는 명자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후부터 쓴 일기였죠. 이기훈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 무서우면서도 설렌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중간 페이지에는 이기훈이 원장으로 부임한 날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 원장을 만났다. 이상하게도 낯이 익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50년 동안 원망했는데 사실은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기억이 자꾸 흐려진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마음만큼은 선명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명자의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했지만 끝내 사랑하고 말았다. 이제 모든 것을 잊어도 이 마음만큼은 기억하고 싶다. 이기훈은 일기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명자가 마지막까지 이기훈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이기훈은 다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명자가 바라던 것도 이기훈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박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명자 어머니가 편히 가셨으니까요. 박수진은 명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기훈에게 가져다 주니 이기훈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맞춰봤죠. 이 편지,
제가 50년 전에 쓴 것입니다. 박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님과 어떤 사이셨던 건가요?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기훈은 박수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사랑은 이겼습니다. 그날 오후 이기훈은 요양원 정원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명자가 그린 그림을 펼쳐놓고 바라봤죠. 벚꽃길을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지. 이기훈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 사랑했다, 명자야. 아주 오랫동안. 바람이 불어와 그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명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요양원은 조용했지만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은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고 간병인들은 정성스럽게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기운은 명자의 죽음 이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환자들에게 더 친절해졌고 직원들에게도 더 세심하게 배려했죠. 명자가 보여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거든요. 원장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한 간병인이 박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명자 어머님 일 이후로 더 다정해지신 것 같아요. 박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이 이 기운을 더 인간적으로 만든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이 기운은 원장실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를 따라 일기를 쓰기로 한 것이었죠. 오늘 명자의 그림을 정원에서 봤다. 우리가 함께 걷지 못한 벚꽃길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함께 걸었던 것 같다. 이기훈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보였죠. 명자야,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요양원의 하루가 조용히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자와 이기훈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요양원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